우주창조연구원장 김대호입니다. 1차 방송에 이어서 원자 시스템에서 복제된 우주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옆에 끼고 하는 것은 이 모니터에서 보여드리는 물리적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모니터를 옆에 배치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화면이 다 차지 않네요. 둘레 검게 보이는 것이 화면이 다 차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바짝 당겨서 촬영을 했는데 제 모습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의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모니터에서 보여드리는 물리적 증거들 위주로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주창조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주창조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즐겨 먹는 소금의 주 원료인 나트륨 원자와 태양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원자 안에 하나의 작은 우주가 들어가 있는 듯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원자의 질량 및 에너지 법칙의 시스템대로 이 우주가 복제된 것입니다. 이 나트륨 원자 핵은 11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궤도를 형성하고 11개의 전자들을 거느립니다. 이 원자 핵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의 궤도 충수도 증가하고 이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수도 증가된 게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계에 속한 이 목성과 이 토성도 질량에 따라 여러 궤도를 형성하고 수십 개의 위성들을 거느립니다. 원자의 질량에 의한 에너지 법칙대로 이 태양계가 복제된 것입니다. 원자의 핵이 있듯이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들에도 핵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핵과 태양의 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핵의 질량 무게와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질량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의 질량은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에 비해서 1836배 정도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질량, 무게를 하나로 모두 합쳐도 원자 핵의 질량,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이미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태양의 질량 무게와 태양계 궤도에서 운행하는 위성들의 질량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하나로 합쳐도 태양의 질량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원자의 중력장은 이 전자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중력장과 태양계의 중력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의 중력장이 전자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듯이 태양계의 중력장도 역시 이 위성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중력장 안에 있는 원자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역시 중력장 안에 있는 태양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닮았죠? 이 이미지는 자전축으로 회전하는 수소 원자의 핵과 태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철 원자와 은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의 핵이 있듯이 은하들에도 핵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자전축으로 회전하는 수소 원자의 핵과 은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자기장과 은하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럼 원자 안에 있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듯이 우주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그 설계자가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주 프로그램에는 절대 그 설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편적 상식이 결여된 개변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떨어진 전능을 의미하지요. 그런즉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주 프로그램에는 절대 그 설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편적 상식이 결여된 전능의 개변에 불과한 게지요.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에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듯이 우주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그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자가 누구일까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자 구조를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시스템이 만들어진 구조를 해체해 보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입자가속계의 진공에서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와 반대 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를 충돌 방전시키면 그 양성자의 구조를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입자가속계의 진공에서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와 반대 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가 충돌하면서 붕괴되는 모습과 수소 원자의 핵인 한 개의 양성자가 해체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는 이 세 개의 코크 입자들로 해체되고 이 코크 입자들은 1836개 정도의 전자들로 해체되고 한 개의 전자는 약 15개의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고 중성미자는 이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입자들로 해체되며 진공수로 사라집니다. 이는 진공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고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가 되고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되고 전자들이 결합하여 코크입자들이 되고 코크입자들이 결합하여 수소 원자 핵인 양성자가 되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런즉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소 원자 핵인 양성자는 이 코크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코크입자는 이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이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미자는 이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광자는 진공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성자도 역시 양성자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들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보면 결국 원자들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해체하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탄소 원자들이 결정체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주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를 해체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해체하면 코크입자들이 나오고 코크입자들을 해체하면 전자들이 나오고 전자를 해체하면 중성미자들이 나오고 중성미자를 해체하면 광자들이 나오고 광자를 해체하면 진공입자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주의 기원을 추적하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진공과 만나게 됩니다. 태초에 그 진공에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 창세기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즉 태초의 진공에서 빛이 생겨나고
그 빛이 되는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가 생겨나고, 또 그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생겨나고, 또 그 전자들이 결합하여 극입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 극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가 생겨나고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원자의 탄생은 최초의 우주였습니다. 그 원자 안에는 미래에 생겨날 시공간,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겨자씨는 비록 깨알보다 훨씬 작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싹두고 성장한 겨자나무는 그 미끼동 줄기를 한 아름에 안을 수 없을 정도의 거목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비록 겨자씨는 깨알보다 훨씬 작지만 그 씨앗에는 미래의 거목으로 성장할 겨자나무의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진공에서 최초로 창조된 수소원자에는 미래에 생겨날 시공간,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우주는 그 수소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작은 씨앗에서 싹두고 성장한 겨자나무와 수소원자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의 형성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수는 이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동일합니다. 그런즉 이 철원자의 핵이 26개의 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들이 26번 결합하며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의 핵이니까요. 그런즉 두 개의 수소가 하나로 결합하면 헬륨이 되듯이 우주 만물은 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이 우주가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술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우주 물질이 진공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에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입자가속기의 내부는 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면 진공 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여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로 나타나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공 입자들은 반드시 상대성에 의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한 상대성은 인간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진공에도 에너지를 제공한 상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진공에서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을 완벽히 설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우주가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되었듯이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성이 없이는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는 지금의 우주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만약 인간은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창조주는 절대 진공에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편적 상식이 결여된 계변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떨어진 전능화를 의미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서 토코크라고 하는 인공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이나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그 토코크의 질량이 150억 전자볼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인공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입자 가속기 진공에서 입자 충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 입자 가속기 진공에서 입자 충돌 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입자 가속기 진공에 입자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면 진공 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여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 인공입자의 질량이 15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28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수정하였고,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하자 또 이번에는 그 인공입자의 질량이 28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41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수정하였고,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하자 또 이번에는 그 인공입자의 질량이 41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69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수정하였고,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하자 또 이번에는 그 인공입자의 질량이 69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89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이 입자 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할 때마다 새로운 입자들이 계속 생겨났는데 그 입자들의 질량은 물리학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컸던 것입니다. 즉 진공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고,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가 되고,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되고, 전자들이 결합하여 극구입자들이 되고, 그 극구입자들이 결합한 새로운 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는데 그 입자들의 질량은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입자들은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에너지를 잃자마자 도로 해체되며 진공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진공에서 수소 원자의 생성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 수소 원자에는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지만 그 수소 원자의 생성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시스템 프로그램은 아주 복잡하면서도 매우 정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 원자는 인간들이 이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입자들처럼 도로 해체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토코크라고 하는 인공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질량 수정을 거듭하면서도 12여 년 동안이나 실패를 계속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공에서 입자들을 만들어내셨듯이 인간도 진공에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도 창조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들은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에너지를 잃자마자 도로 해체되며 진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들의 수명은 찰나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자들의 수명은 영원에 이룰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들의 수명은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이 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영원히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또 입자 물리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즉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에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들에게도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빅뱅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둘째, 우주가 진공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의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셋째, 입자가속의 진공에서 양전기를 가진 양성자와 음전기를 가진 반양성자를 충돌 방전시키면 양성자 구조를 해체할 수가 있다. 이때 양성자는 쿼크 입자들로 해체되고 쿼크 입자들은 전자들로 해체되고 전자는 중성 미자들로 해체되고 중성 미자는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 입자들로 해체되며 진공 속으로 사라진다. 이는 진공 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고 또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 미자가 되고 또 중성 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되고 또 전자들이 결합하여 쿼크 입자들이 되고 또 쿼크 입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 양성자가 되었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이 사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넷째, 입자가속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면 진공 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여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즉 입자가속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공 입자들은 반드시 상대성에 의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자가속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한 상대성은 인간이다. 이처럼 태초의 진공에도 에너지를 제공한 상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태초의 그 진공에서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주가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되었듯이 그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는 상대성이 있어야 한다. 그 상대성이 없다면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 창조주가 없다면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다섯째, 우주의 별과 행성들을 비롯한 은하의 세계가 생겨나기 전에 원자들이 먼저 생겨났다. 아울러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되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과 입자 물리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이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아울러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하십시오. 또 어떤 반론이든 하십시오. 모두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2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회 방송에서는 우주 시스템을 만들고 운행하는 창조의 동력에 대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